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을 말하는 영어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아주 기초적인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 같은 것들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딱 봤을 때는 이거 알았던 것 같은데 싶은 이런 헷갈리는 말들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서 영어 말하기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금 비싼 고기죠. 소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는 beef. beef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우리가 비프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건데요. 약간의 멜로디를 주면서 끝은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를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eef가 아니고 beef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거나 대형 할인마트 같은데 이제 소고기 밑에 영어로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beef.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 쇠고기는 굉장히 질기다 라고 하면 This beef is very tough.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tough가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기도 해요. 굉장히 거친 거죠. 근데 이게 고기로 왔을 때는 아주 질기다란 느낌까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데 여기서 요리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질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This beef is very tough.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소고기를 기억한 다음에 문장까지 같이 연결해 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해보면 This beef is very toug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돼지고기는 우리가 pork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R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pork. 우리가 포크 이렇게도 얘기하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먹기 때문에 이 눈대중으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신 있게 애매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pork. 돼지고기는 pork. 자, 머릿속에 이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I like pork better than beef.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소고기 beef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I like pork.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기본 느낌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 느낌을 더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better than, 뭐뭐보다 더 좋아한다는 느낌을 더하고 있죠. better than beef. 소고기보다 더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서 소고기를 돼지고기보다 좋아한다. 혹은 앞으로 배울 다양한 고기를 여기저기 넣어보시면 나의 취향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소고기 먹으러 가자. 소고기 맛있지 않아? 라고 하면 I like pork better than beef. 나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좋아. 그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단어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닭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는 chicken. 치킨이 있습니다. 우리도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 이거는 거의 한국어처럼 쓰이는 거네요. 근데 그냥 치킨. 자, 이거 한국어 같죠? chicken. 살짝 멜로디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단어들 이렇게 멜로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를 알면 좋습니다만 하나하나 찾아서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나는 지금 이 초보 단계를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좀 신경 써서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멜로디만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chicken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닭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 라고 하면 I really enjoy the chicke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먹다가 우리가 eat를 알고 있지만 다양한 말로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즐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enjoy. 이거를 사용해 볼게요. 이 즐긴다라는 의미 외에도 이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다는 느낌도 있어요. 우리도 음식을 먹다 왜 음식을 즐긴다. 음식과 함께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 등등 단순히 먹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느낌으로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enjoy the chicken 하면 치킨을 즐기다. 아, 맛있게 먹었구나 라는 느낌이 됩니다. 자, 이 멜로디 기억하면서 다시 해보면 I really enjoy the chicken. I really enjoy the chicken. 치킨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뭐 켄터키 치킨을 먹거나 아니면 시장 가서 치킨을 보면 This is chicken, chicken 이렇게 멜로디 주면서 꼭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외에도 또 많이 먹는 게 있죠.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영어로 duck, duck. 똑같이 오리를 의미하는 의미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고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먹었던 경험 아니면 슈퍼에서 봤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모양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duc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1:1 대응으로 한국어, 영어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에 맞는 영어 단어를 여러 번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그 상황이 왔을 때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저녁으로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We had dog for dinner. 이렇게 되겠죠? 가장 먼저 we had dog이라고 했는데요. 먹다 마시다는 eat이나 drink도 있지만 앞서 배운 것처럼 좀 즐긴다는 느낌의 enjoy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먹다 마시다, have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다,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we had duck, 우리는 오리고기를 먹은 거예요. 추가 느낌, 저녁으로 먹은 거니까 이럴 때는 for를 덧붙여주시면 됩니다. for dinner. We had duck for dinner. 그래서 친구들이 너 저녁에 뭐 먹었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니? We had duck for dinner. 아, 우리는, 이게 우리 가족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가족은 오리고기를 저녁으로 먹었어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생선 중에 굉장히 많이 먹는 연어를 해볼게요. 연어는 salmon, salm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스펠링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노르웨이에서 막 수입하던 거다 보니까 영어로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발음이 조금 힘드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salmon.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나는 연어로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I will have the salmo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먹을게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직역할 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I will을 가져와 볼게요. I will. 이 will은 좀 의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의지는 어떤 의지죠?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내가 뭐를 먹을게요 라고 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 미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요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I will. 그 다음 나는 먹을게요. I will have. I will have. 뭘 먹죠? The salmon. 그래서 여행 영어에서도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혹시 비행기 타시면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Beef or chicken.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로 할래요? 아니면 닭고기로 할래요? 라고 하는데 짧게 그냥 chicken, beef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해도 괜찮지만 좀 문장으로 저는 치킨을 먹을게요. 저는 연어를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식당에서 얘기한다면 I will have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I will have the salmon. 저는 연어로 먹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이거 식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뭘 드실래요? I will have the salmon. I will have the salmon.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양한 고기들을 여기 덧붙여 주시기만 하면 음식을 시킬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단순하게 단어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면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고 사용하기도 좋을 거예요. 자, 계속 다음 단어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생선 중에 또 많이 먹는 게 참치죠. 참치는 투나, 투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참치를 이용해서 그냥 이 회로 먹기도 하고요. 혹은 통조림을 굉장히 많이 먹죠. 통조림이 기본이고 또 이걸 사용해서 뭐 샌드위치도 만들고 정말 비빔밥도 하고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나는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가 전화 와서 Hey,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I'm making a tuna sandwich.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I'm making. I make가 나는 만들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I'm making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I'm making. 지금 만들고 있어. 이런 형태 앞으로 자주 만나실 건데 이렇게 ing 붙은 형태 I make가 아니고 I'm making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생생하게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상태에서 I'm making a tuna sandwich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이 패턴을 사용해서 뭐뭐뭐를 만들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치는 뭐라고요? 투나. 이게 기본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문장 얘기해 볼게요. I'm making a tuna sandwich. I'm making a tuna sandwic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계란은 우리가 영어로 egg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egg보다는 egg. 이렇게 앞에 강세를 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계란은 이 복수형으로 eggs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계란 하나로 뭔가를 할 때는 그냥 an egg라고 하면 되지만 한 판 정도 이렇게 여러 개를 사올 때는 복수형을 사용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할지 여러 개 할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 계란 사는 걸 깜빡했다. 영어로 한다면 I forgot to buy egg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이게 안 적으면 꼭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야, 너 계란 어디 있어? 이러면 계란 사는 거 깜빡했네. 가장 먼저 나는 깜빡했다. I forgot. 그 다음에 뭐를 깜빡했죠? To buy eggs. 계란 사는 것을 깜빡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확장해 가는 거 요거 계속 연습하면 영어의 구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가 몸으로 익숙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I forgot. 깜빡했지 뭐야? To buy eggs. 계란 사는 것을 말이지. I forgot to buy eggs. I forgot to buy eggs.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계란을 좀 더 변형시켜 볼게요. 그냥 계란이 아니고 삶은 계란이라고 한다면 boiled eg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일이 뭔가를 끓이거나 삶는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끓여진, 삶아진 계란이라는 뜻에서 boiled egg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egg라고만 얘기하면 이게 삶은 건지 scramble한 건지 아니면 원래 형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계란인 만큼 이 다양한 변형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먹기에 굉장히 좋은 삶은 달걀 뭐라고요? boiled eg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삶은 달걀을 좋아합니다 라고 한다면 I like a boiled eg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 뭐 좋아해? 나 삶은 달걀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취향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like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잘 없을 건데요. 내 취향을 말하고 좋아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니까 I like를 사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I like a boiled egg. 한 번 더요. I like a boiled egg. 머릿속에 그 삶은 달걀을 직접 떠올리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또 다른 계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크램블드 에그도 말해볼게요. 이거는 한국어로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scrambled egg. 살짝 다르죠? scrambled, scrambled. 네, 한 호흡에 scrambled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훅 뱉으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비슷한 사운드 만들 수 있어요. scrambled, scrambled egg. 그러면 scrambled egg가 됩니다. 뭐 이거는 그대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 스크램블드 에그 만들어야 해. 저는 이런 문장 해볼게요. I have to make a scrambled egg. 자, make a scrambled egg. 요 덩어리는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들다라는 느낌인데요. 저는 앞에 I have to를 가지고 왔습니다. I have to는 좀 의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만드는 게 좋겠는데 만들어 볼까? 이것보다는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느낌인데요. 뭐 어떤 제가 요리를 만드는데 여기 scrambled egg가 핵심, 정말 이거 없으면 요리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나 scrambled egg 꼭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I have to make a scrambled egg. 약간 이런 표정,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I have to make a scrambled egg.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져온 거죠. 이런 걸 느낌 동사라고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느낌이 생명이니까 여러분의 이 소심하지만 뭔가 이 느낌을 가진 적극적인 연기, 네, 그거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어떤 달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란 프라이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계란 프라이는 순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Fried egg. 네, 거의 비슷하죠? Boiled egg, scrambled egg, 그 다음 마지막으로 fried egg. 그래서 뒤에 계란을 놔둔 다음에 앞에 어떤 상태인지만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4개만 있으면 사실은 나머지는 정말 뭐 저도 이 4개 말고는 해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영어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fried egg. 이렇게 돼서 동그란 게 살짝 솟아있는 그 계란 후라이 모양을 딱 떠올리면서 fried egg, fried egg. 아침에 한번 만들면서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배웠던 표현 사용해서 I'm making a fried egg. 나 지금 계란 프라이 만들고 있다 라고 혼잣말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아침에 밥과 후라이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I ate rice and fried egg in the morning.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 동사부터 얘기하면 I ate, I ate. 나는 먹었어요. I ate. 뭘 먹었는데? Rice and fried egg. 밥이랑 계란 후라이를 먹었죠. 만약 다른 거 먹은 거 있으면 뒤에 계속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소나 시간을 더해주시는데요. 여기서는 아침에 먹었다는 시간을 더해주고 있죠. 아침은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먹었어. 밥이랑 계란 프라이를 아침에 말이지. 구조가 약간 어색하다고 느껴진다면 아직 한국어의 구조에 딱 익숙해진 상태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뭐 영어로 얘기할 때 부담이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해보면 I ate rice and fried egg in the morning. 중간에 이렇게 살짝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음이단위별로 쭉 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음식과 관련된 표현, 어떤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요리하면서 이 단어들 한 번쯤 더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단어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단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